꿈다운 라디오 2022년 장마철 꿈다운 새벽 책방 뽀송뽀송하게 문 열었습니다. 오늘도 돈의 속성 시작합니다. 시작할까요? 네, 시작해 주세요. 네, 선생님, 시작하겠습니다. 두량 종란 복팔분. 머리는 시원하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두고 배는 가득 채우지 말고 조금 부족한 듯 채우라는 말을 두량 종란 복팔분이라고 한다. 이 말은 나의 투자 철학이기도 하다. 예전부터 불교 선방 스님들 사이에서 전래되는 생활규범이다. 한의학에서도 두한 종렬이라고 해서 머리는 차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하라고 권한다. 복팔분이란 배의 80% 정도가 차면 식사를 거치라는 교훈이다. 이 가르침을 따르면 몸의 순환이 좋아져서 달리 병이 생기지 않고 배를 가득 채움으로써 생기는 모든 병을 미리 막아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한다. 자연의 동물들은 달리 운동을 하거나 건강 관리를 하지 않아도 잘 산다. 사람도 두량 종란 복팔분만 지켜도 무리 없이 살 수 있다. 10여 년 전 일본의 관상학자이자 뛰어난 투자자인 미즈노 남보쿠의 책에서 복팔분의 교훈을 얻은 후 잘 지켜내고 있다. 비단 건강을 위해 음식을 절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돈을 벌고 모으고 쓰는 모든 가정에 이 교훈을 적용한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 현장에 다녀보고 알아보고 공부해야 한다. 돈을 쓸 때는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한 후에 지출한다. 투자를 할 때는 개걸스럽게 욕심내지 않고 배가 부르기 전에 일어서는 것이 윤택한 삶을 가장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다. 과도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이익만 챙기는 것이며 이 원리가 복팔분이다. 투자를 할 때 매수 못지 않게 매도도 어렵다. 아무리 매수 타이밍을 잘 포착해 성공했어도 매도에 실패하면 원금까지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매도가 어려운 것은 욕심을 부려서다. 욕심을 절제할 수 있으면 오히려 옳은 매도가 나온다. 100분의 1초짜리 전자시계를 가지고 가장 높은 숫자에 정지시켜 보려면 100을 넘기기 쉽다. 투자는 100%를 지나 0%가 될 수 있기에 결국 80%이면 가장 높은 점수다. 복팔분의 교훈을 주식에서 모두 지키기 바란다. 네, 감사합니다. 그의 속성, 열심히 산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지도 못한다. 부자가 된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다. 부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다. 열심히 산다고 모두 부자가 되었다면 이 세상은 이미 공평하게 모두가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 열심히 사신 분들이지만 부자로 은퇴하지는 못했다. 열심히 살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지만 정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이유는 방향성이 옳지 않기 때문이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부지런함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줄 알고 있다. 일의 양을 늘려 부자가 되려 하지만 일과 저축을 통해 부자가 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자산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투자나 시장의 돈이 움직이는 것에 신경을 쓰지 못한다. 너무 일이 많고 바쁘기 때문이다. 돈을 모으는 방법도 모아놓은 돈을 불리는 방법도 배우지 못하고 다른 자산이 올라가는 동안 집 한 채 겨우겨우 마련하고 인생이 끝나버린다.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을 잘 관리해야 한다. 씀씀이가 크고 사치가 늘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지만 크게 벌리는 돈은 일정한 수입이 아닌 경우가 많다. 수입이 줄어도 씀씀이는 줄이지 못하니 수입은 모두 지출이 된다. 자산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부자는 수입 규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출 관리에서 나온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지 말고 정기적인 지출을 모두 줄여야 한다. 수입 중에서 가장 좋은 수입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고 가장 나쁜 지출은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이다. 매달 자동이체로 나가는 돈은 아무리 사소해도 줄여야 한다. 한 달에 10만 원에 속지 마라. 그 10만 원짜리 뒤에 줄줄이 36개
36개가 달려있기 때문 마련이다. 3년 계약 360만 원짜리가 10만 원씩 나갈 뿐이다. 부자가 된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다. 지킬 것이 많아져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진다. 더 큰 부자를 보면 초라해지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한숨이 난다. 은행에서 지점장이 인사를 안 하면 화가 나고 줄 서서 기다리면 짜증난다. 가족은 돈을 쓸 때만 모이고 친척들은 갚지도 못할 돈을 빌려달라 떼를 쓴다. 부자의 재산 중에 부정한 수입이나 빼앗은 돈이 들어있으면 집안을 어지럽힌다. 세금은 착복한 돈은 세금을 착복한 돈은 흉기가 되고 뜻하지 않게 번 돈은 자랑하다 사라질 운명이다. 질이 좋지 않은 돈은 주인을 해칠 수 있다. 항상 좋은 돈을 벌어 자신은 절제하고 아랫사람에겐 너그러워야 한다. 환경미화원, 기사, 식당 직원이나 편의점 알바에게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신이 큰 부자일수록 세월과 사회에 더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작은 부자는 본인의 노력으로 가능하지만 큰 부자는 사회 구조와 행운이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도구가 목적을 해하지 않게 하려면 돈을 사랑하고 돈을 다룰 줄 알아야 한다. 돈을 진정 사랑하면 함부로 대하지 않고 지나친 사랑으로 올가매지도 않으며 항상 좋은 곳에 보내준다. 존중을 받지 못한 돈은 영영 떠나가고 사랑을 받은 돈은 다시 주인 품으로 돌아온다. 그러니 나가는 돈은 친구처럼 환송해주고 돌아오는 돈은 자식처럼 반겨줘라.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 모든 가치 기준이 돈으로 바뀌고 집안의 주인이 된 돈은 결국 사람을 부리기 시작한다. 결국 사람이 돈을 대신해서 일하게 되며 돈의 노예가 된다. 흙수저가 금수저를 이기는 법. 역사에 대해 우리가 크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다. 역사는 강자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만 사실은 약자들의 이야기라는 점이다. 정확하게는 약자가 강자를 이긴 기록이다. 약자가 강자가 돼가는 과정에 인간은 감동하고 희열을 느끼는 것이며 승자가 된 이후에 이 과정을 기록한 것이 역사다. 인간은 약자가 강자를 이길 때 희열을 느끼고 약자의 자신을 투영하여 강자를 쓰러뜨릴 때 대리만족을 느낀다. 실제 역사를 들여다보면 약자가 강자를 물리친 경우는 허다하다. 조조의 수십만 대군을 화공으로 제압한 삼국지의 적벽대전이나 이순신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 13척이 명량에서 일본 수군 300척 이상을 격퇴한 해전은 모두 약자가 강자를 이긴 사례다. 보스턴 대학의 이반 아레킨 토프트 교수는 19세기 이후 강대국과 약소국의 전쟁 200여 건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결과를 보니 약소국이 이긴 경우가 28%에 달했다. 3분의 1이 약소국의 승리였다. 1950년에서 1999년 동안에는 약소국의 승전율이 50%를 넘겼다. 게릴라전 같은 변칙 전술이 발전한 것이다. 세계 최강 미국도 베트남 전쟁에서 졌다. 마찬가지로 기업 세계에서 약자가 강자를 이긴 이야기는 너무도 많다. 사실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모든 기업은 약자였다. 월마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스타벅스, 아마존, 구글, 테슬라와 같은 초대형 회사들도 불과 10에서 20년 전만 해도 약자였다. 한국의 최대 기업인 삼성도 대구에서 마른 국수를 팔던 아저씨 가게에서 시작했다. 국수에 별 3개를 그려놓은 별표 국수가 국수 가게를 벗어나며 삼성이 된 것이다. 서울에서 경일상이라는 가게로 쌀 장사를 시작한 청년이 차린 회사가 현대다. 진주에서 포목상을 하던 구씨와 사돈인 허씨가 직접 가마솥에 원료를 붓고 불을 지펴 국내 최초의 화장품 동동구리무를 만들면서 커진 회사가 LG다. 우리는 이미 강자의 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들이 전에는 약자였고 당시 강자들을 이기고 그 자리에 올라선 것을 상상하지 못한다. 이들은 하나같이 기존 시장의 강자 전략과 차별화하여 1등을 무력화하며 그 자리에 올랐다. 강자는 강자이기에 갖고 있는 약점이 있다. 그 약점 때문에 싸움이 불가능해 보이는 약자와의 싸움에서 엄청난 강자들이 번번이 넘어가 버린다. 강자들은 그 규모 자체가 커 변화를 알아차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알아도 실행이 더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약자가 전략을 바꾸고 빠른 속도와 실행력으로 도전하면 성공 확률이 높은 것이다. 약자가 계속 약자로 머물거나 강자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강자를 이길 생각을 하지 않아서다. 기싸움에서 이미 지고 있기 때문에 도전 의식이 생겨나지 않고 도전할 마음이 없으니 실행도 하지 않는다. 아프리카 호저는 사자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사자에게 진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이에나도 사자가 잡은 먹이를 빼앗아 먹으며 산다. 이들의 집요함과 물러섬 없는 도전에 사자조차 먹이를 내주고 만다. 생각을 바꾸면 강자야말로 약자의 밥이다. 이들이 보지 못하는 곳이나 부족한 부분을 찾아 개선하고 도전하는 일은 약자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강자를 겁낼 이유가 전혀 없다. 나 역시 사업 초기에 이미 있던 거대한 경쟁자를 겁낸 적이 없다. 그들의 시장을 대신할 아이디어가 많았고 작은 조직이라서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불과 하나의 매장으로 시작한 우리 회사가 3,000개의 매장을 가진 회사와 경쟁해 나갈 수 있던 것은 우리가 작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3,000개 매장을 가진 회사를 우리의 시장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2018년 10월 16일 토론토에서 전 세계 몇 개 회사와 합병 관련 회의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합병 결정을 마친 바로 그 시간 참석자 중에 한 명이 우리 경쟁회사의 기사가 떴다며 기사 내용을 알렸다. 15년 가까이 우리 회사 때문에 성장의 발목이 잡혀있던 그 큰 회사가 결국 매각된 것이다. 내가 전 세계 11개국에 3,000개가 넘는 매장과 8,308명의 직원을 고용한 글로벌 외식 기업의 대주주가 되던 순간 업계의 전설이던 상대 회사 오너는 출구 전략을 통해 경영자 자리에서 내려온 것이다. 그는 끝까지 멋진 경영자였다. 우리 회사 때문에 애를 많이 먹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알지만 단 한 번도 부자는 방법이나 도의를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고 경쟁을 이어갔다. 멋진 경쟁자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우리가 약자인 시절에 나는 무서움이 없었다. 그래서 언젠가 이름도 모를 작은 회사가 독특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지고 우리 발목을 잡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이제 공격만 하면 되던 우리의 시절은 지나갔다. 방어와 공격을 같이 해야 하는 강자가 된 순간 자칫 방심하면 약자에게 쓰러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를 쓰러뜨릴 회사는 강자가 아닌 약자이기 때문이다. 흑수저는 금수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금수저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장점이 단점이 되게 한다. 덩치가 큰 코끼리나 기린은 한 번 주저앉으면 일어나기가 어렵다. 반면 여우는 그 사이에 10번도 더 뛰어다닐 수 있다. 차별적 변화를 찾아 빨리 움직이는 것은 약자만의 장점이다. 아무리 힘이 센 남자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윗옷을 벗어던지며 달려드는 남자와 싸워 이길 수 없다. 생각을 바꿔보면 약자가 강자의 밥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의 밥이다. 결국 강자는 이미 가지고 있기에 강자가 아니며 강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강자인 것이다. 역사는 언제나 그렇게 흐른다. 당신의 사업의 퍼는 얼마인가?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는 퍼는 어떤 주식의 주당 시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수치다. 퍼는 주식시장에서 회사 가치를 측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다. 주가가 한 주당 수익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말로 이 회사의 1년 이익의 몇 년치가 회사 총액과 같은가라는 말이 된다. 즉, 기업의 주가가 시장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주식 가격을 한 장에 5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한 주당 수익이 5천 원이라고 하며 그 기업의 퍼는 10이 된다. 10년치 이익과 주식 가격이 같기 때문이다. 퍼가 높다면 주당 이익보다 주식 가격이 높다는 뜻이고 반대로 퍼가 낮다면 주당 이익보다 주식 가격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의 퍼가 높다는 의미는 회사의 가치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의미로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고 지속적 사업 가능성이 높아 미리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퍼가 낮다면 이 회사가 아직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사업성이 믿음직하지 못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퍼 개념을 아직 상상하지 않은 자신의 일이나 사업에 적용해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온다. 네, 가령 세 감사합니다. 사람의 연서님 읽어주시면 돼요. 경란쌤 안 되시나 봐요. 가령 세 사람의 1년 수입이 동일하게 1억 원이라고 하자. 한 사람은 시장 입구에서 식당 운영하여서 수익을 얻고 있고, 한 사람은 인기학원 원장님으로 수익을 얻고 있고, 마지막 사람은 음악 판권 수익으로 수익을 얻고 있다. 이들의 연 수입은 모두 같지만 수입의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숨어있는 추가 자산이 다르다. 식당 사장님은 자신의 매장을 매매할 경우 3년 정도의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래전부터 시장 안에서 유명한 집이라면 5년치도 받을 수 있다. 음반 판매권을 가진 사람은 이 판권의 10년치를 받을 수도 있다. 식당 주인보다 권리금이 더 비싼 이유는 판권 주인은 거의 일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적 수입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퍼가 올라간다. 학원 원장님은 퍼가 0이다. 이유는 원장님이 그만두면 학원은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장이 팔고 나가면 수입이 없어지는 회사를 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처럼 수입의 발생 근원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얼마나 지속할 것인가에 따라 퍼는 높아지고 안정성이 사라진 소득은 퍼가 제로가 되는 것이다. 의사, 변호사, 인기 강사, 연예인, 트레이너, 운동선수, 유튜버, 음악가, 방송인, 작가와 같이 우리가 흔히 선망하는 직업이 대부분은 퍼가 낮거나 아주 없는 사람들이다. 상대적으로 퍼가 높은 직업은 그 직업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고용해서 돈을 버는 경영자들이다. 특정인의 경영력이 사라져도 운영이 가능한 조직을 구성해야 높은 퍼가 나온다. 식당이라고 모두 퍼가 같은 건 아니다. 동일한 순수익을 내는 매장이라 가정하자. 인기 셰프에 의존하는 식당보다 주방에서 정해진 레시피에 따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음식을 가진 식당이 퍼가 높다. 주인이 일을 하지 않아도 매장이 운영될 수 있는 식당이라면 퍼는 더 올라갈 것이다. 즉, 관여도가 적은 상태에서 얼마나 오래 사업할 수 있느냐에 따라 퍼는 움직인다. 정말 다양한 사업이나 직업이 많지만 자신의 퍼가 얼마인지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는 사업가가 정말 많다. 강연에서 퍼에 대해 이야기하면 특히 전문 직종이나 학원 선생님들의 충격을 받는다. 다른 직업에 비해 고소득자라 걱정하지 않고 있다가 현실적 숫자에 놀라버리는 것이다. 퍼를 늘리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일을 그만두는 순간 수입이 사라지기 때문에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높은 수입에 자신의 지출 수준이 맞춰져 있어 조금만 수입이 줄어도 불안해지기만 달리 저축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사실 퍼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일반 사람보다 개인 능력이 뛰어나서 수입이 높은 편이다. 특히 유명 운동선수, 연예인과 같이 특별히 월등한 수입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수입이 상당히 한시적이라서 남들이 인생 전체에 걸쳐 버는 돈을 몇 년 만에 몰아본다고 생각해야 한다. 자신의 수익 규모가 평생 스타 대우를 받을 때와 같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초특급 연예인들이 건물을 사서 임대 수입을 받으려 하는 것이고 다소 인지도가 낮은 연예인들이 식당을 차리거나 사업을 하는 것이다. 자신의 직업이나 사업에 퍼가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퍼가 높은 쪽으로 본인의 수입을 옮겨 놓아야 한다. 연간 1억 원을 버는 학원 원장님은 1억 원의 자기 수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1억 원 중에 아끼고 저축해서 어딘가 투자된 돈이 매달 만들어내는 수익이 자신의 진짜 수입이다. 만약 몇 년을 모아 오피스텔을 하나 사고 50만 원의 임대료를 받게 된다면 그 50만 원이 온전히 퍼이자 살아있는 진짜 자기 수입이다. 이런 고품질의 퍼를 지닌 수입을 한 달에 1,000만 원이 될 때까지 만들어가야 지금 수준의 소비 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다. 한 달에 50만 원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버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 노동이 투여되지 않고 생긴
고정적인 정기 수입이 자신의 진짜 수입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경제활동에서 자본에서 생긴 돈만이 내 돈이다. 수입은 높지만 낮은 펄을 가진 직업이나 사업체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생활 수준을 바꿔야 한다. 이를 바꿔 적극적인 재산 이동을 통해 하루하루 자본이익을 만들어내야 한다. 당신의 수입은 진짜 수입이 아니었다. 이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의 노후가 사라져버린다. 아무리 연간 수입이 높아도 결국 끝은 같다. 현재 자신의 수입에 방심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높은 펄을 줄 수 있는 경제활동을 독려하기 바란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어느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 작은 부자는 근면함에서 나오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라는 명심보감의 글귀가 있는데 동의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질문에 나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동의에는 덧붙일 말이 좀 있다. 만약 그 질문의 의미 속에 그런 부자는 정해져 있는가라는 뜻이 담겨 있다면 내 대답은 아니오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명심보감의 말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지 않기에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근면함으로 작은 부자가 나오는 것은 분명 맞는 일이다. 그러나 큰 부자는 천명을 받아 선택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거기서부터는 운이다. 나는 여러 번 실패한 후에 한 번의 성공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 나는 많은 경험을 했고 자칭 타칭 선생 노릇을 하며 수천 명의 사업가 제자들에게 사업의 도를 가르쳐 왔다. 이런 내가 만약에 다시 망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다시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 아니다. 나는 나의 부지런함과 사업을 보는 안목의 힘으로 작은 부자로 살 수는 있어도 그 이상을 넘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자신할 수 없다. 한번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다른 사업을 또 성공시키는 비율은 처음 사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율보다 그다지 높지 않다. 만약 하늘의 뜻을 받은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이라면 함부로 살아도 다시 부자가 되는 운명을 가졌단 얘기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큰 부자는 본래 하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노력해도 큰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된다. 이런 절대적 운명을 믿는 사람들은 재벌의 사주를 풀이해보고 계명을 하고 미신에 절을 한다. 계명이 유용한 것은 계명을 할 정도로 새 마음, 새 사람으로 태어나겠다는 결심을 돈독히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름에 담긴 뜻이나 의미가 다른 인생을 주는 건 아니다. 계명으로 인생이 바뀐다면 세상의 이름이 대부분 비슷할 것이다. 부자가 되는 운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상황이 있는 것뿐이다.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고 근면한 것은 부자의 요소일 뿐이다. 정말 큰 부자가 될 때는 우연히 마침 그날 그 자리에 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사업에서 성공한 건 역시 운이다. 이 사업이 시작되고 확장되는 시기에 내가 그 도시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이 실력이 아니고 운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만약 실력이라면 나는 언제고 어느 도시에서든 다시 성공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란 뜻이다.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대단한 것은 딱 한 가지다. 그것은 운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야말로 주어진 부에 대해 항상 감사하고 겸손해져야 하는 근본적 이유다.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는 작은 회사로 가라. 자본이 없거나 아이디어가 없어도 창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창업은 가장 부자가 되기 쉬운 방법이자 가장 어려운 방법이다. 누구든지 창업할 수 있지만 성공하는 비율은 아주 낮다. 창업한 회사의 3분의 1은 5년 이상 살아남는다. 그리고 창업의 실패를 줄이고 자본을 모으면서 경영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중소기업이다. 대기업은 규모가 커서 하나의 부속품처럼 한정된 업무만 다루게 된다. 만약 당신이 반드시 창업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청년이라면 자신이 앞으로 하고 싶은 각 직종의 작은 회사를 선택해 들어가기 바란다. 직원이 서너 명 내외로 직책은 있어도 업무 역량이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회사도 좋다. 회사가 성장하면 성장하는 대로 온갖 것을 배울 수 있고 실패하면 사장님이 망하는 것이다. 관심이 IT든 유통이든 제조든 작은 회사에 들어가면 무엇이든 하게 된다. 급여를 받으면서 사업 공부를 하는 셈이다. 더구나 작은 회사니 이런저런 모든 일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다. 내 일처럼 열심히 일하면
나이가 어려도 승진이 빠르고 회사가 잘 성장하면 곧바로 관리자가 되어 오히려 대기업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기도 하고 일에 대한 성취감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높은 급여와 좋은 복지를 원하면 당장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지만 대신 평생 급여 생활자로 살아야 한다. 돈이 한 푼도 없는 청년도 몇 년 안에 커피숍 매장을 가질 수 있는 비법을 소개하겠다. 동네 커피숍 중에 장사가 잘 되는 매장에 들어간다. 그런 매장들은 항상 알바나 직원을 구한다. 취직이 되고 나면 일을 배우자마자 맹렬한 기세로 사장님을 대신할 정도로 열심히 일해라. 마치 자신이 주인이 된 것처럼 시키지 않은 일까지 눈치껏 다 알아서 한다. 고객들이 자신을 보러 오게 할 정도로 일에 애착을 가진다. 결국 매니저 자리를 꿰찬다. 이제 사장님을 내보낼 작전을 짠다. 매니저가 되어 매출도 올리고 직원 관리도 잘하면서 매장에 사장님이 필요 없는 상황을 만든다. 혜정쌤. 네. 그러면 사장님은 두 가지 행동을 할 것이다. 어떤 사장은 놀러나 다닐 것이고 어떤 사장은 매장을 하나 더 오픈하려 할 것이다. 이 순간부터는 당신이 결정권을 가진 사장과 다름없는 사람이 된다. 사장은 당신이 회사를 그만둘까 겁이 날 것이다. 더 이상 실내 골프장에 다니지 못한다. 2호 매장을 운영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협박을 하라는 말이 아니다. 어쩌면 매장 하나를 분납으로 인수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당신의 열정과 능력을 담보로 사장님과 동업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급여를 받으면서 일과 사업을 배울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이 일을 잘한다는 것을 알면 혼자서도 언제든 창업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모아놓은 돈과 경험이 창업의 어려움을 없애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창업할 것이다. 지금 다시 망해도 창업할 것이다. 아들들이 창업한다 하면 기뻐할 것이다. 실패해도 다시 응원할 것이다. 창업을 통한 성공만이 흑수저로 자수성가하는 가장 빠르고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고용해서 내 맘대로 나에게 마음껏 임금을 주고 싶다. 나는 대기업에 들어가 인정받는 대가로 내 인생을 넘기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다. 나를 인정해주고 내 인생을 나에게 주고 싶다. 나는 도전을 좋아하고 자의적으로 일하고 싶고 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구현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젊은 창업가들은 작은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를 키우는 경험을 하고 나서 30대에 창업해도 늦지 않다. 20대에는 회사에서 공부하고 30대엔 창업하고 40대엔 반성하고 50대엔 후배에게 양보하고 60대엔 일에서 떠나 삶을 즐기는 그것이 최고의 인생이다. 능구와 공부. 나는 내가 무엇을 바꾸고 싶거나 깊은 염원이 있으면 100일을 계속하는 버릇이 있다. 내가 100일 동안 그 행동을 했다는 것은 바꿀 수 있다는 뜻이고 절박하게 노력했다는 뜻이다. 원하는 것을 100번씩 100일 동안 써보는 것은 그것을 나에게 증명해내는 시간이다. 중용에서 나오는 능구라는 단어의 구는 지속을 의미한다. 구체적 기간은 3개월을 뜻한다. 3개월만 무엇이든 꾸준히 하면 본질이 바뀐다는 공자의 가르침이다. 도월 선생은 통해 듣게 된 이 교훈으로 3개월 혹은 100일을 꾸준히 하는 개념이 아주 오래된 가르침임을 알게 됐다. 공부는 중국어로 꽁후라고 발음하며 영어로는 to study로 번역되지만 사실은 몸의 단련을 일컫는 말이다. 나는 능구와 공부, 즉 지속적으로 3개월간 내 몸을 단련시키는 일을 해내는 사람은 무엇이든 바꿔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실천의 지속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되었든 바꾸고 개선하고 싶은 게 있다면 3개월만 지속하기를 권한다. 반드시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다면 저녁 5시 이후엔 먹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3개월 동안 실행해보자. 담배를 끊고 싶다면 3개월을 참고 가슴 근육을 키우고 싶으면 3개월만 팔굽혀 펴기를 하자. 주식을 배우고 싶거든 3개월 동안 관련 유튜브 영상 수백 개를 모조리 뒤져보고 관련 서적을 독파해보자. 그것이 무엇이든 전문가 수준이 되고 싶다면 3개월만 죽어라 봐보자.
3개월이면 몸도 마음도 생각도 바꾸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다. 삶을 개선하고 바꿔나가려면 이런 실체적 노력을 일정 기간 동안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 과정으로 습관이 생긴다. 건강전도사로 불리는 아놀드 홍은 벌써 수년 동안 100일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일반인의 건강습관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다. 100일만 운동을 가르치고 독려하면 그들의 인생이 바뀐다는 믿음이다.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달이나 내년에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려야 한다. 돈을 벌고 투자하는 것도 노력하면 배우고 공부해야 한다. 진지하게 삶을 살아야 겨우 자리를 잡는 것이 인생이다. 우연히 시간 나는 대로 하다가 어쩌다 보니 오는 행운은 행운이 아니라 불행이다.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닌 행운을 갖고 있으면 언젠가 누군가가 반드시 되찾으러 온다. 무엇이든 열심히 하고 지속적으로 해보자. 어려워도 100일만 해보자. 100일이 어려우니 3개월만 해보자. 능구와 공부 왠지 당기지 않는가? 제발 당기기 바란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렇게 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짜 많이 들어오셨어요. 사진 찍고 가세요. 사진. 맨날 잘못 찍는 사진이지만 사진 찍고 가세요. 은희쌤 안녕하세요. 뒤에 배경 좋다. 이쁘다. 그거. 저희 사진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잘 찍었어요, 이번에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